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보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 보이는데 사실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도에 제가 논문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 논문 제목이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주식 투자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즉 인공지능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푸지 이론을 그때 이용을 했는데 그 당시 90년도에 그 주식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람 하는 건 전부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앞으로는 컴퓨터가 정량적인 변수와 정성적인 변수를 가지고 주식을 사람 하라 하는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 가면 로봇가 이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시대가 곧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세차를 하면은 그 큰 차 승용차들하면 승용차에 맞게끔 세차를 해줄 것이고 또 컴퓨터를 해줄 것입니다. 97년도, 8년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2010년도 들어와서 이미 그것이 대중화되었고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3시간에 우리 위 팀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시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4차 산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성의 AI 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동영상 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해놨는데 여기까지를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보시면은 오늘 이거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오늘은 내 앨범 속 최고의 순간 5가지를 한 5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함과 감동이 넘치는 제가 조회수가 1070건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석양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잊을 수 없는 로맨틱한 순간. 그날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야. 결혼 38년이 지났는데 향후 38년은 두 사람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거야. 두 번째, 친구들과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던 풋풋했던 대학교 축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 그때의 열정과 젊음, 에너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 세 번째,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중 에펠탑 앞에서 인생샷을 찍었던 설레는 순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 그때 우연히 에펠탑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네 번째, 가족들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행복해. 그때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어. 마지막, 내가 위암 사고를 겪으면서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삶이 남았다고 했으나 난 현재 15년째 살고 있어. 그리고 지난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수술로 10년이 지나가봤었는데 모든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 5가지 순간들은 내 앨범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야. 너의 최고의 순간들은 뭐였어? 댓글로 공유해줘. 나도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그리고 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그냥 앨범 속 최고의 순간. 꾸미고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제 이야기. 짜릿함과 감동이 넘치는 순간들. 자, 그런데 이해도 좋아. 요거를 이제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도 제 그 채널명이 AI 시니어하고 AI 홍보 아지트하고 두 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쇼츠에 오늘 제가 한 4-5시간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81건이 나왔죠. 근데 3년이 지나도 30건, 40건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알고리즘이 맞다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오늘이 9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날짜가 뭐라 돼 있습니까? 제가 키워가지고 배워드릴게요. 자 9월 15일 돼 있죠? 예. 또 9월 15일 돼 있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대장암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후에 한 2, 3시쯤 돼가 올려서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올린 거는 979건이고 요한 거는 1000건이 넘죠. 자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때 집에서 올린 게 1400건이죠. 자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어디까지 해드리려 하면 여기까지를 해드릴 3시간 안에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3시간 안에 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딱 배우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든 데가 한 20일이 안 돼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AI의 시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노무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기록, 사람들의 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AI가 본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AI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비전이었습니다. AI는 이를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로 해석했습니다.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의 정책들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죠. 노무현 정신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투명, 소통,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AI는 이러한 가치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I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정책을 결정했던 방식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AI가 분석한 데이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는지를 분명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오늘은 여기 하루 만에 조회수가 3,300건이 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3시간 만에 끝내야 되겠죠. 우리 학원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한 250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따다닥 끼가 해줄 테니까 부족한 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보완하시든지 개인 가이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 제작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을 가르치는 일만 40년 이상을 해온 사람이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모르면서 끄떡인다. 알면서 그때 다 합니다. 모를 거죠. 그럼 40년을 넘게 한 사람이 그거 모르면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공부도 우리가 구구시험 또 2단부터 해나가야 되지. 1, 2단도 모르는데 그단 갖다 밀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기는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이라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25년 9월 15일 PPT를 해놨죠. 특강을 제4는 그러니까 제가 재탕을 안 합니다. 그거 쓸 때 딱 그것만 해요. 이 1시간 안에 4차 산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025년이죠. 그럼 우리가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 1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사셨습니까? 고종 황제가 사셨을 때. 우리 강화문에 고종 황제가 계셨을 때입니다. 125년 전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당시 정말 귀족이나 왕이나 해봐야 뭐 타고 다닙니까? 마차 타고 다닙니다. 일반 백성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으면 당연하게 걸어가는 도구입니다. 그 이상 도구가 없잖아요. 장군이나 임금돼야 말을 타지. 기본 백성은 전부 다 걷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1900년경에 영국에서 뭐가 일어났냐?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전기, 석탄의 힘과 열로 인해 가지고 기차가 열어서 수백 명을 싣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혁명이 돼. 근데 1차 산업 이게 아니에요. 1차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혁명이라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과 저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저 젊은 친구는 3차, 4차를 겪었겠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1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전기기관이 되니까 세상이 뒤비신 거예요. 1차 산업에서 부자는 누가 부자였느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됐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넘어온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또 놀라운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살아있는 에디슨이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에디슨.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자, 지금 제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러면 에디슨이 뭘 만들었습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불, 초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집 가면 정말로 호랑불 켰습니다. 총 켜는 거 가지고 담배도 긴 거 있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 하는 거 있죠? 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전기나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부자의 부의 기준이 있다. 이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부자는 누가 부자냐?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2차 산업시대에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잘 아는 세대로 넘어갑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넘어오면서 3차 산업시대에 넘어오면서 뭐가 생겼느냐? 그전에는 IBM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 저 에어컨 있죠? 저런 게 수십 개나 있습니다. 큰 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뭐가 생겼느냐? PC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면 PC만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반도체가 나왔죠. 반도체가 있으니까 PC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8비트, 16, 32, 64비트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반도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만들죠?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면 삼성 이렇게 해요. 자, 삼성에서 만들죠? 삼성에서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제외합니다. CPU를 제외합니다. 인간의 뇌도 뭐 판단하고 제어하는 거야. 아, 이건 나쁘니까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뇌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 말아라. 그것도 뇌에서 하는 겁니다. 기억도 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무엇을 하냐면은 기억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램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새는 이제 다이나믹 램에서 D램이라고 그래요.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D램, 그러니까 D램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CPU를 누가 만드느냐? 미국의 인텔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PC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만드느냐? 반도체 메모리를 기억장치를 만드는 나라예요. 참, 요즘 미국의 관심사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핵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돈이 원합니까? 달러입니까?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겪었을 때 세계 타자기로 타자를 치는 시대에서 옛날에 타이피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여자분 중에서 지금이 타이피스트가 상당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 비서실 아닌 거 타자 치고 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옛날에 타자학원에 있었고 저는 타자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타자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워드 프로세스로 바뀐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그래서 항상 부산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타자는 잘 치잖아요. 그 기능이 어디로 흡수돼요? 퍼스널 컴퓨터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 신기하죠. 뭐 타자기 해가지고 뒤에 뭐 지워둔 게 뭐 백스피스 누르고 자동차 이제 뭐 복사하고 그런 모양도 얘도 수식이 바뀌죠. 이야 참 대단한 시대였죠. 그게 이제 그냥 우리 3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리고 인터넷이 나온 거예요. 인터넷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전 세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옆에는 일본이 있고 여기는 북한이 있고 거기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뭘 연결한다? 선만 하나 연결되면 전 세계가 뭐가 되겠냐? 인터넷이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인터넷 할 때 여러분들 www.whitehouse.gov 엔터를 딱 치가 미국에 접속하는데 화면이 하나 바뀌는데 그 4, 50초 1, 2분 걸렸습니다. ATDT 0141가 딱 치면 뚜뚜뚜뚜가 걸리는 모든 방식이었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딱 치면 팍 넘어가는 전기와 같은 속도로 가진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려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다. 지금 기가바이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빠른 값까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말이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안 돼요. 그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단 진짜 빠릅니다. 딱 치는 순간에 이런 바로 어디 갑니까? 미국 들어가 있잖아요. 일본도 미국 다 들어갔죠. 진짜 빠르죠. 이제는 그보다 더 빠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래서 3차 산업은 내가 그 정도만 살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4차 산업이 이때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냐? 정확하게 뭐 날짜 끊기면 좀 애매해요 사실은. 2005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언제 나왔습니까? 4차 산업의 특징은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1차 산업 갔을 때는 전기기관에서 확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했죠? 1차 산업 깜깜한 세상에서 뭐로 변했으면 전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놀래 또 놀랬죠, 그죠? 그리고 3차원이 아이고 막 퍼스널 컴퓨터 아니고 개인 컴퓨터가 등장해서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손가 쓰던 게 뭡니까? 막 컴퓨터 조르르 찍고 청내 뿌리지 막 엑셀 계산을 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죠? 아니잖아. 그건 참 그걸 왜 배우는데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모든 것을 생성의 AI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별 가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AI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뭐예요? 뭘 인공지능이 합니까? 하고 오늘 말 못해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전문가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전문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과는 내과고 또 공학 박사도 공학 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한쪽 부통에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전문가의 나리지 베이스, 지식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 그런데 생성 AI는 더 놀랍습니다. 내가 이거 생성해보고 내가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0과 1로서 산물을 판단하고 빨리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우리 언어 있죠? 이걸 자연어라고 그래요. 사람의 언어를. 이 자연어를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코딩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학습시켜서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힘까지 길러준 거예요. 창조하는 걸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창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한테 되어주는 거예요. 계속 창조해놔요. 여러분 챗GPT 보고 깜짝 안 놀라겠던가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삼행시를 삼행했죠. 영어로 파괴해버리죠. 안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챗GPT가 책을 만들어요. 교과목만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성 제가 1분만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1분을 가지고 1분짜리 쇼츠를 하나 만들려 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 안 들어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 세상살이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자 인공지능은 전문가의 생각도 있지만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 빅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위성이 지상부터 얼마를 쏴야 인공위성이라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예요. 지구인데 우리 인공위성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날린 거는 정확하게 38,400km 상공에 딱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성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만도 안 쏩니다. 여기다 이런 수백 개를 지금 쏴놓은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뭐가 될 수 있도록 아마존에서도 그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천재이냐? 우리는 KT다, SK다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썼습니까? 썼죠? 테슬라가 지금 뭐 만들어낸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낸다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가 가족들하고 놀러 태국에 간 거예요. 태국 가면 뭡니까? 유심칩 바깥 끼우죠?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가 내는 지금 뭡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인공위성이 전 세계에 다 쏘아줄 거 아니에요. 아마존에 가도 대수가 그러니까 칩 바꿀 필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보고 태국에서 차 빌려가지고 5만 대 다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벌써부터 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죠. 빅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데이터 큰 자료다. 그럼 이 큰 자료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부산중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10반까지
그럼 30개의 파일이죠. 그것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그 빅데이터 완전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합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데이터는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율주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단지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빅데이터가 등장한 것은 이 우리 4차 산업의 지금 특징이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했습니까?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제가 2007년도에 가상화폐가 있다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2007년도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에 1억 5, 6천만 원 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 용어 자체도 뭐 가상화폐는 자체도 사람들 2007년도 2008년도예요. 17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 그럼 내가 이제 IT 쪽 개발하니까 내보고 좀 가보자는 거예요. 뭐 있다, 뭔데 했더만 뭐 돈이 있다니까 야뭐 돈이 하여튼 그 내가 볼 때 말 안 듣는 소리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녹산에 그 공장에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스태킹이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에 보면 VJ 카드를 이제 좋은 걸 써요. 그래서 막 그걸 프로그램을 돌리면 뭔가 기대치 값이 딱 넣으면은 콩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1,000원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컴퓨터 한 4대 5대 해가지고 1,000원, 500만 원 정도 줘서 돌리면 하루에 한두 개 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컴퓨터가 쫙 있고 뭐 그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내가 컴퓨터를 조금 아니까 이 VG에 뭐 써요? 뭐 쓰는데 뭐 좋은 거 쓰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이게 이제 채굴해서 떨어지고 나면 이거 어디다 써요? 이렇게 전 세계에 결제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할 때 쓰는 거는 우리가 달러가 결제를 하지 무슨 가상화폐를 결제를 합니까? 그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야를 하등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안 그렇다야 이래가지고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믿으니까 한 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게임 같은 게 뭐 좋아했는데 게임을 하면 뭐 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인간은 거는 다 죽고 막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뭐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칼을 사려면 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준 게 이제 코인하고 아들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하니까 결정을 씁니다. 그 사람을 배워줘요. 그런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때 내가 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했고 저것이 어중간한 사람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은 의심만 하고 의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식이 짧은 거지 내가 의심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걸 보니까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두고두고야. 정말 두고두고야.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다른 거 손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다단계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역사를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상화폐의 등장이다. 그럼 IoT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터넷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데 CCTV 꼽아놓으면 다 보이죠?
인터넷과 사람의 연결이에요. 그러면 자, 왜 일론 머스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합니까? 자율주행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내만 빼고 부자 되는 기분이 세상 살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 제가 우리 이 팀장님은 저를 잘 압니다. 2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늘에 드론이 날아갈 것이다. 그런데 생활화 되는 거예요. 생활화. 또 그렇다면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 분명히 팔려나갈 테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2도 안 됐어요. 지금 한 $50 불과 2년 후에.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의심들 물어보세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는 0과 1을 조합한 컴퓨터, 지금 현재 쓰는 컴퓨터다 이거예요. 모든 사물은 저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합니까? 한국말 해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어려워요. 이씨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말씀을 못 할 뿐이지. 한국말 제가 지금 영어 쓰는 거다 한국말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밖에 모르냐면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0과 1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표현해 주는 것이 지금의 PC예요. 여러분이 키보드에 A라고 쳤을 때 컴퓨터는 A를 모릅니다. A를 모르고 컴퓨터는 A가 뭔지 아세요? 65예요. A는 65로 코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코드 주는 걸 저기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 그래요. 미국 표준 코드라 그래요. 이 코드를 딱 줬는데 그럼 선생님 B는 뭐예요? B는 뭐겠습니까? 66이에요. C는 뭐예요? 67이에요. 여러분이 A, B, C 칠 때 컴퓨터는 A, B, C가 아니고 원래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키보드에다가 키에다가 A, B, C를 쳤을 때 컴퓨터의 본체 CPU에서는 계산을 바바바박 해가지고 우리 모니터에다가 뭐라고 보여줍니까? A, B, C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5는 10진수거든요. 10진수인데 이걸 2진수로 하면 얼마 됩니까? 65를 나누기 2를 한다 이거예요. 3번 들어갔죠? 2번 들어가나죠? 자, 1, 4, 1, 6이니까 0이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렇게 0이죠? 자, 4번 들어가네요. 한 번 들어가네요. 밑에서 위로 1, 0, 0, 0, 0, 0, 1 이렇게 컴퓨터는 계산해서 우리 눈에 A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처리 시험을 치면 무엇인가? KORE에 코리아를 했을 때 이진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의를 쫙 나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없으면 쉽죠. 모르는 사람은 보는 순간에 아이고 안 할란다 이래요. 이혼사 다 해라 나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의 7승이다. 왜냐면 이건 아주 기초적인 그 부분이에요. 2의 7승이라는 것은 2를 몇 번 곱하는 겁니까? 7번 곱하죠? 그러면 2를 7번 곱하면 얼마예요? 예? 2를 7번 곱하면 얼마예요? 한번 곱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4, 8, 16, 32, 64, 128, 뭡니까? 128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한글 몇 자예요? 24자죠? 영문 대소문자 다 해봐야 7비트면 충분하죠? 숫자 10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비트 코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양자 컴퓨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양자 컴퓨터를 여러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영의 10의 마이너스 18승분의 1초만큼 해서 계산해서 이러면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그게 아니라 256까지 한 방에 보낼 거예요. 그래서 비밀 열쇠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그러나죠? 하나에 따라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면 고속도로 차가 1차선, 8차선, 7차선이면 왔다 갔다 해봐야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56차선이면 한 방에 나가보겠죠. 몸풀림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의 수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제가 분명히 2, 3년 전에 이거 앞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식이 2, 3달러이고 지금 한 50달러 넘었었죠.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어떤 회사인가 하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 공부해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보십시오. 제가 요거 설명한 겁니다. 이 4차 산업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면 저 역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가져야 돼?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맞겠구나. 맞다, 틀리다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판단해야 돼. 괜히 난 말하는데 막 알도 못하면서 뭐 사기는 그거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개발자가 뭐 원체 뛰어나신 분 이런 모습 보시죠. 미사일은 뭐 로켓 쏘았다 다시 돌아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 정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다 깨어나도 그거 못 따라가. 단지 우리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가상화 태어나고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기도 동화들이 말하면 카드 이슈 다 쓰잖아요. 그래도 여튼가 뭐 많은 사람 몇 개를 보기 뛰어다닙니다. 왜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냐? 저는 분명히 앞으로 모든 결제는 달러가 아니고 코인으로 결제할 겁니다. 대신 아무 코인이나 결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소주가 미국이나 일본 가면 돈은 조금 더 비싸요. 우리 여기에서는 뭐 한 4, 5천원 주면 한 명 먹지만은 태국은 가도 만원 넘겨줘야 먹습니다. 비행기값도 물류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술은 제가 면세점에서 보고 난 너무 놀랐어요. 3,000만원짜리겠네. 깜짝 놀랐어요. 한 병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남자 스님들은 그거 좀 알 겁니다. 술이 이제 뭐 30년 살면 발렌타인 참 이것도 괜찮은 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메시드 가면 한 50만, 4, 50만 할 거예요. 그걸 옛날에 술집 가면 한 150만, 200만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사먹고 그러겠습니까? 딱 한 가지 가치가 있다. 어떤 분은 여자도 보면 또 명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긴 그런 거 좋아도 안 하고 뭔가 살 많고 이만큼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사냐 이거예요. 다이아몬드 쫙 이거 보일통 말통하는 그거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가치가 있거든요. 뭐 가치. 그러면 보십시오. 가치 있는 게 뭐고 가치 없는 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전부 아무 필요도 없는 코인에 그거도 뭐 하더라 이거 자기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해요. 뭐 하더라.
가치 없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하면 니 해라. 돈 다 벌거든. 니가 돈 다 벌이라나? 돈 필요하면 진짜 가치 있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1,000원 할 때 저도 안 샀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몰라가 뭐 1,000원 그때 뭐 10,000원도 안 했을 텐데 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할 때는 안 사고 오늘 한 1억 한 4, 5천 할걸요? 코인 하나가 1억 4, 5천원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앉아 맞다. 앉아 맞다 이런 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앉아 맞다. 거짓말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못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앉아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40달, 50달 넘어섰다 했죠? 그럼 앉아 뭐 20번, 30번 넘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10년 전에 엔비디아에 1억을 지었다면 지금 얼마 됐을까요? 250조. 선생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 집에 갔으면 오늘 잘 갔다 서울 생각하실 거예요. 딱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없어지지 않는 회사 두세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회사.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테슬라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향후 20년간. 그 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려가는 시점에 사셔야 돼요. 언젠가는 지금 경기 억수로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에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 아닙니다. 회사에서 봉급만 받고 다니면 그 좋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언제 좋았느냐? 부동산이 올랐을 때죠.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은행이 부도가 팍 터진 거야.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 은행이 넘어지고 은행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토시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가면입니다. 돈을 만드는데 누가 보면 되겠습니까? 개인이 돈 만드는데 그 사람을 범법자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논문을 7장 다 써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시켜라. 오픈해라. 몇몇 사람이 하지 말고. 자, 이 5분이 한국은행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4-5분이 입 맞추면 그거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전체에게 공개하라. 국민에게 전 사람이 다 보게끔 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를 해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거래와 거래를 엮거든요. 모든 걸 공개했거든요. 누가 A라는가 누가 어디서 어디로 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게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 10월 31일 날 비트코인이 나토시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9장의 논문으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보십시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구 없이 야 너가 우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 이거야. 국민 모두가 우리가 알아서 찾게 하는 게 그거예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을 이런 만약에 10원짜리 동전을 만든다 했을 때 원가가 7원, 8원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코인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가상화폐 눈에 안 보이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 일명 비트코인 백서를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2,500만 개인가 2,600만 개인가 집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거기 근사값이 딱 맞으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가에 동부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한 몇백만 개나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아무 맞아야 되거든요. 없어서 많이 분실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결국은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겠습니까? 2,200만 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이거는 2억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앉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적은 가지고 전 세계의 결제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결제 수단을 뭐로 보십니까? 선생님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지정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어떤 걸 쓰겠습니까? 어떤 코인을 쓸까요? 어떤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정하겠습니까? 그 나라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더리움, 리플, 그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그걸 또 지금 한 5, 600만 할 건데요, 하나가 500원, 600원짜리가. 그럼 500원, 600원 할 때 알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대다수의 99.7%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나오게 됐느냐.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면 농협 중앙회가 있죠? 각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중앙 집중식이죠. 그거를 탈피하겠다. 탈중앙화를 하자. 너가 해봐야 맨날 돈 잘못 빌려줘가지고 부도 다 내버리니까 탈중앙 시스템 가겠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로. 제가 블록체인만 또 설명하면 정확하게 뭐 몇십 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블록체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면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때 2012년도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5달러, 우리나라 돈 2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올랐거든요. 자, 진정이 났습니다. 자, 진정이 나타날게요. 그럼 여러분 진정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몇백억 있다. 그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송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코인은 송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내 핸드폰도 보내보면 된다. 은행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전쟁이라가 돈을 못 빼니까 그때부터 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지금 연말에 이억이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 있어. 진짜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건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는 지폐나 이거 쓰지 않고 뭘 쓰겠습니까? 나라에서 지정된 거로 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영국은 뭡니까? 리플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00년 전에 이랬습니다. 1916년에 마차를 탔어요. 요건 일본도 아십니까? 90년대 최고 부자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다. 그게 이때 시대. 일방통행이죠. 이건 우리가 막 서치하고 보는 역할이죠. 우리가 말을 못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블록체인과 NFT와 메타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고,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면 생성의 AI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뭐 했냐면 영상 제작을 해요. 그래서 핵심만 찔러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는 계약된 시간에 1시간 강의로 10분 쉬셔야 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